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저 같은 직장인은 물론이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아마 밥줄 끊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닐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걱정은 누구나 하잖아요. 사실 이 밥줄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길을 뜻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몸에도 있습니다. 오. 우리 신체 기관 중에도 있습니다. 밥줄. 식도. 이해됩니다. 모든 음식이 지나가는 길인 이 식도. 그 식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봤는가를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는 바로 그 길, 식도. 네. 근데 식도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요즘에 먹방 이런 거 많잖아요. 맞아요. 보더라 이 과식, 야식, 고지방식, 삼식이라고 그래요. 이 삼식이 때문에 우리 식도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먹는 게 고통인 분들 또 먹는 즐거움을 오래오래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의 김기영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 식도 전문가이시고 소화기내과 전문가이신 우리 김지연 과장님도 평소에 속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까? 예, 당연하죠. 저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예. 또 과식을 하거나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속도 쓰리고 소화도 안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뭘 과식하십니까? 뭐 고기 같은 걸 많이 먹거나 예. 저는 술은 잘 안 먹기 때문에 네. 또 단 거를 많이 먹거나 단 거 뭐? 예. 단 거 뭐? 아이스크림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 김 과장님, 예. 김 과장님하고 똑같으신 분이 앞에 딱 보시면 중간에 계십니다. 강원사님도 원래 술 잘 안 드시는데 네. 단 걸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원하시고 단 거. 동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과장님 그 과장님만의 쓰린 속을 달랠 수 있는 비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안 되거나 좀 쓰리다 이러면 저희 집 주위를 한 바퀴 돕니다. 뛰거나 그래요? 걷거나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네. 또 한 끼 정도 굶습니다. 아, 굶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좋아지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근데 과장님 보통 쓰리고 오면 뭐 이렇게 짜서 이렇게 쭉쭉 빨아먹는 거 드시고 아니면 뭐 우유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차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약물 치료는 될 수 있는데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는. 예. 의사들은 약을 잘 안 먹어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멋진 비법을 많이 좀 소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소소한 행복 오래오래 누리고 싶다면요. 식도 관리 제대로 해야겠죠. 여러분의 속이 쓰린 이유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신물 나는 고통. 사실 이게 신물이라는 게 자꾸 지겹게 반복이 된다는 게 반복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좀 스트레스이기도 한데 그 과장님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식도 그리고 신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식도 질환 가운데 역류성 식도염 외에도 또 생기는 그런 다른 병들이 있습니까? 역류성 식도염이라기보다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는 표현이 가장 이제 정확한 것 같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 네. 예. 예, 위식도 역류 질환을 포함한 기능성 식도 질환이 네. 가장 식도 질환에서는 많이 이제 진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바이러스라든지 네. 곰팡이균에 의한 감염성 식도 질환도 있을 수 네. 있고 또 우리가 암이라고 그러죠. 네. 종양성 식도 질환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종양성 식도 질환을 제외하고는 네. 아직까지는 네. 가장 흔히 예. 진단되고 있는 식도 질환으로서는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을 네.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관장 말씀하셨던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는 것이 위식도 가운데서 기능성 식도 예, 질환이고 예 맞습니다. 아까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감염성 식도 질환. 그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장염 걸렸다, 뭐 잘못 먹어가지고 식도 걸렸다 이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아, 이제 우리가 장염 같은 경우 우리가 소화기의 모든 질환이 다 그렇겠지만은 네. 음식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이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제 세균성 감염, 네, 또 곰팡이성 감염, 바이러스성 감염 이런 네. 감염성 질환이 좀 취약합니다. 아하. 식도도 예외는 아니죠. 그렇죠. 식도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노화 때문에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진단명 중에 하나가 겁니다. 아 그래요? 질환. 네, 그 원인으로서는 아마도 네. 예측하기로는 식생활이 많이 네. 소과되면서 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네, 또 상대적으로 비만이라든지 당뇨 같은 네. 대사성 질환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네.
많이 생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특히 이제 노화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노화 때문에. 예.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식도 끝부분에 있는 하부식도 관략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평소에는 이게 다쳐서 네. 위산을 비롯한 위 내 음식물이 역류하는 걸 막아주는 효과를 이제 가지는데 네. 노화가 되면 이 하부식도 관략근의 기능이 떨어지죠. 아하. 특히 식도 열공, 네. 식도 탈장 열공이라는 네. 그런 해부학적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화에 의해서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유병률이 증가하는 걸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슴에 심한 통증이 있어서 심장에 뭔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병원을 갔더니 알고 보니 식도 때문이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인데 왜 가슴이 아픈 걸까요? 이 식도 역류 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이 가슴 통증과 신물 오름입니다. 네. 우리가 가슴 통증이라 하면 대체로 폐나 네.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많이 생각을 네. 하는데 이제 폐나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가장 중하죠. 예. 가슴 통증. 네.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가슴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네. 예, 단순하게 감기라든지 네. 또 운동을 좀 심하게 했다든지 하면 옆구리를 비롯해서 가슴 앞부위에 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흔한 걸로 되어 네.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흔한 것이 위식도 역류 질환인데 예. 위식도 역류 질환일 때 가슴 통증을 느끼는 이유가 네. 식도라는 게 해부학적으로 네. 목에서부터 이 명치까지 길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류에서 식도가 자극을 받으면 네. 가슴 전체가 아픈 거죠. 예, 예. 그래서 가슴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고 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식도를 자극하게 됨으로써 기침 같은 네. 게 마른 기침 같은 게 만성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역류가 굉장히 심한 분들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까지 역류할 수 있어요. 어, 그렇습니까? 예. 예. 이 치아의 손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오. 치아에 미란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네. 또 부비동염 같은 걸로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구취가 심한 또 구취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도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처럼 위식도 역류 질환의 정도가 네. 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네. 그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뭐라고 와서 과장한테 가서 아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아프다고 그래요? 아주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예. 예, 교과서적으로는 가슴 통증과 신물 오름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은 잘 없죠. 없죠. 대부분 예. 가슴이 따갑다. 예. 내다 보인다고도 하죠. 네. 경상도 분들은 어, 내다 네. 보인다고 얘기도 하고 예. 또 단순하게 소화가 안 된다고 표현하신 분들 많아요. 네. 체한다고. 그다음에 이제 자세히 물어봐야 되죠. 체한 증상이 네. 네. 역류 증상인지를 네. 자세히 물어봐서 네. 이제 그걸 구별해 내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네. 군대 제대하고인가 집에서 잠을 자는데 가슴이 너무 따갑고 아픈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깨웠어요. 그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갔어요. 전 심장병인 줄 알고 정말로. 네. 그 응급실 갔더니 뭐 여보들이 영식식도라고 약 주고 그러니까 그 왜 짜먹는 거 있잖아요. 뭐 네. 게레 뭐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그거 먹으니까 싹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거나 폐 질환을 앓고 있다거나 이런 그 가슴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심장, 폐 이런 것들과 이 역류성 식도염의 통증이 좀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역류성 식도 질환, 역류성 위식도 질환에 의한 가슴 통증은 쓰리다고 표현을 하죠. 쓰리다. 또 예. 음식하고도 연관성이 많이 있는 걸로 네. 되어 있습니다. 식후에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걸로 되어 네, 네, 있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하고 별 관련이 없고 예. 쪼이는 듯한 통증이고 예. 또 식은땀도 많이 나고 네. 그래서 그런 점으로 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사실 딱히 그렇게 그게 결정적인 포인트는 되지 못하고 네. 이제 이게 심장 질환인지 아닌지를 먼저 제외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네, 단순하게 가슴 통증이 왔을 때는 심전도 검사라든지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가지고 네. 혹시나 심장이나 폐에 중한 병이 있는지를 먼저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진단하는 아, 게 그렇군요. 보통 일반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예. 위식도 역류 질환이 진짜 지긋지긋하다는 말을 주위에서 조금씩 네. 듣는데 가끔 듣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경향이 있을 때가 있는데 약을 먹고 다 나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커피를 좀 많이 마시거나 그죠? 우리가 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술 먹으면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좀 안주를 많이 먹다 보면은 새벽에 조금 이렇게 올라온다는 표현인데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재발을 안 하고 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위식도 역류 질환은 단순한 그 일시적인 병이 아니고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이 이렇게 만성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만성 질환으로 알려져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치료를 좀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걸로 돼 있고 예. 약물을 끊으면 한 50% 이상에서 재발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오랫동안 해야 되고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발병 원인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발병 원인, 식이 습관이 연관되어 있는 발병 원인을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식생활 습관이죠. 네. 음식 좀 단 거라든지 카페인이라든지. 예, 그 과장님 커피 드시죠? 예, 커피 먹습니다. 단 거 좋아하신다고 예, 했잖아요. 단 거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알겠습니다. 완전히 끊지 못하게 했지만 네. 좀 줄이려고 노력은 해야 줄이려 돼요. 노력한다. 네. 예, 예. 그리고 또 예. 또 음식을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아요. 아, 이제 적어도 음식을 먹고 2시간 정도는 네. 좀 움직이고 네. 그래서 식도나 위에 있는 음식물들이 다 내려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좀 빨리 해주는 게 좋죠. 대부분 위식도 역류 질환이 심한 증상이 생기는 게 밤에 생깁니다. 네. 자다가 주무시다가 예. 위산 분비가 밤에 이제 많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식도 음식을 저녁에 좀 일찍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최대한 네. 뭐 가능한 한 이제 6시 이전에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 6시 이전에 식사를 하라고요? 네. 아, 그러면은 과장님 저희도 그럼 저희 회사에 건의를 좀 해가지고 퇴근하기 전에 도시락을 좀 먹고 저희가 6시 퇴근이거든요. 네. 퇴근하기 전에 도시락을 먹고 퇴근. 그러니까 과장님 몇 시에 드세요? 아, 저는 7시에 먹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6시 이전에 먹으라고요? 예, 저도 이제 6시 이전에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예, 뭐 저도 환자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는데 저도 네. 7시에 사실 먹고 있어요. 아니 과장님 근데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식후에 2시간 동안 서 있으라고 네. 눕지 말라고. 그 저녁에 되냐고. 가면은 피곤한데 밥 되냐고. 먹고 나면 식곤증 쫙 오거든요. 예. 소파에 잠깐 앉아가지고 리모컨 잡는 순간 이렇게 자세가 한 2시간 뒤에 되면 완전 맞아요. 들어누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사람이 들어서 앉아나 이러면 그때 부시시 들어가고 하는데 네.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때 그럼 나가서 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해야 되는데 그 가능하겠습니까? 예, 식후에 좀 산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녁 먹고 산책을 하라. 네. 예. 그리고 간식을 또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녁 먹고 이제 출출하기 때문에 간식을 드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재발을 많이 하고 예. 또 식사를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식사를 빨리 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빨리 드시는 분들 많은데 식사를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야 이제 위가 들어오는 음식물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네. 그게 중요하고 또 과식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네. 교정이 되어야 이제 네. 재발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지금 위식도 역류 질환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운동성 식도 질환 중에 하나인 거 아닙니까? 기능성 식도 아, 질환. 기능성. 예. 아, 그럼 운동성이 따로 있다고 아까 예, 말씀하셨죠? 예. 운동성은 어떤 겁니까? 얘들이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분류를 굳이 하자면 네. 이제 기능성 식도 질환 안에 네. 위식도 역류 질환과 네. 또 운동성 식도 질환이라고 그게 있습니다. 뭐죠? 예, 위식도 역류 질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원인이 하부식도 관략근의 네. 문제로 이제 기능이 약화되면서 위내 위산이나 음식물이 역류하면서 생기는 병이죠. 네. 그래서 주된 증상은 가슴 통증이나 네. 신물이 오르는 증상이고 네, 네. 또 발병 원인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부식도 관략근의 해부학적인 이상이라든지 음. 또 비만이라든지 당뇨 같은 네. 어떤 대사적인 이상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고 식도의 운동성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운동성 식도 질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식도의 연동 운동에 장애가 생기는 걸로 되어 연동 있습니다. 운동이라. 예. 예. 이 식도는 모양으로 봐서는 길쭉한 막대기 모양으로 생겼는데 네. 사실 그게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아, 음식물이 식도도 그렇게 하나요? 예, 오. 연동 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하부식도 관략근을 포함하고 또 식도 체부, 예, 네. 식도 중간 부위를 포함하는 이런 연동 운동의 장애에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우리가 이제 운동성 식도 질환이라고 이거 부르고 네. 주된 증상은 물론 가슴 통증이나 신물 증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주된 증상은 삼킨 곤란입니다. 음식이 안 넘어가는 거죠. 아. 먹은 음식이 안 넘어가서 사대가 들리거나 목에 음식이 걸린다고 표현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네, 네.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아칼라지아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네. 하부식도 관략근 이완 불능증이 네. 운동성 식도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운동성 질환 뭐 얘기하셨지만 네. 사실은 또 편식이나 네. 기침 많이 하시는 분도 역류성 식도 질환에 좀
많이 노출돼 있죠. 예, 이게 우리가 역류성 식도 질환의 식도 외 네. 증상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 하나에 네. 기침과 천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역류가 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기관지로 역류가 되는 것도 있지만 식도를 자극함으로써 2차적으로 기관지의 수축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천식의 경우 위식도 역류 질환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참 음식을 삼키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게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한데요. 그런데 팔이나 다리 같이 우리 바깥에 있는 부분들은 내가 직접 움직여서 운동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에 있는 식도가 운동을 하지 못할 때는 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제 운동성 식도 질환도 그 연화 운동 장애 삼킴. 네. 연동 운동 장애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네. 이 대부분이 이완 장애, 네. 식도가 과수축을 해서 생기는 병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약물 치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시경을 통해서 그 부위에 보톡스 주사를 놓다든지 또 풍선으로 이렇게 넓혀준다든지 아니면 내시경 또는 수술적 방법으로 네. 식도의 바깥 근 부위를 이렇게 절개를 해준다든지 예. 이런 방법의 치료를 시행하면 네. 효과가 좋습니다. 네. 또 일부 수축의 장애가 아니고 이완이 너무 식도가 이완이 네, 돼서 네, 생기는 네. 운동성 질환이 있습니다. 네. 그 이완에 의한 운동성 질환은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이 주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따라서 그런 위식도 역류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감염성 식도 질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아까 않습니까? 얘기했죠. 예. 이건 요즘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요 코로나19처럼 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사람들끼리도 전염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게 예. 예, 감염성 식도 질환은 현재까지 가장 흔한 게 곰팡이에 의한 감염균입니다. 캔디다 감염성 식도염이 가장 많습니다. 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식도염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의심은 되는데 아직까지는 증거는 없는 상태고 네. 가장 흔한 바이러스는 허페스 바이러스. 우리가 입안에 많이 생기죠. 헤르페스. 허페스, 예. 헤르페스. 예, 이거 약간 좀 맞습니다. 진물 나고 막 하는 거 이거 말이죠. 예. 거대세포 바이러스.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합니다. 예. 이 감염성 식도 질환은 네. 대부분 면역이 건강한 젊은 사람들한테는 잘 안 생깁니다. 네. 그래서 좀 고령에 네. 또 면역이 떨어진 지병이 있는 분들, 네. 만성적으로 지병이 있는 분들한테 네. 이제 우리 생기는 걸로 돼 있고, 네. 근데 사실 이 감염성 식도염이 진단이 되더라도 네. 증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증상이 아예 없는 분들도 계시고 음. 그런 병원에는 굳이 이제 치료 안 해도 되는데 네. 이제 침범된 범위라든지 깊이에 예. 따라서 예. 이제 바저지 생길 수도 있고 예. 가슴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음. 음식이 삼킬 때 아픈 네. 음식을 넘길 때 아픈 네.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곰팡이 균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효과가 좋지만 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약 때문에 또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어허. 보존적 치료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부두절 치료가 뭡니까? 그냥 이제 운동 열심히 하고 예, 예. 또 이제 열 나는 경우에 헤어를 하고. 해열을 하고 예. 또 음식을 잘 못 먹으면 2차적으로 더 심하게 되기 때문에 음. 통증을 좀 갖춰주는 이런 네. 약물 치료를 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이게 감염이 되냐고요. 그 바이러스 같은 게. 그게 예, 감염성 질환은 사람 대 사람 감염은 없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간염 뭐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입에 헤르페스가 있다거나 예. 뭐 다른 뭐 곰팡이가 있다거나 있는 분하고 같이 그러니까 된장찌개를 진짜 같이 먹었다. 물어보고 싶었어. 그러면 그거 같이 이렇게 안 옮습니까? 그 직접적인 접촉이 예. 아닌 그런 물건 매개, 점성 매개에 대해서는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건 뭡니까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바이러스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네. 식도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네. 네. 입안에도 같이 병변이 다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니까. 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네. 직접적인 접촉 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접촉만 피하신다면 네.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곰팡이냐 바이러스냐 세균이냐 이거 따라 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예. 치료법도 당연히 다 다르겠습니다. 예, 곰팡이에 대한 치료법, 항균제를 써야 되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항바이러스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 치료 방법이 좀 어렵고 네. 또 약물도 오래 복용해야 되고 음흠. 또 약물 자체에 대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식도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김지현 과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식도는 그냥 음식물이 통과하는 통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이 지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네요. 거기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성 문제, 운동성 문제로 거기가 불편하면은 뭐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식도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건강을 위협하는 엉터리 속설들 지금부터 하나씩 다 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줄 지키는 진실과 오해, OX 퀴즈. 밥줄 지키는 OX 퀴즈. 야, 이건 꼭 풀어야 되겠네요. 오늘도 총 4문제입니다. 4문제인데 좀 어렵습니다. 네. 난이도가 기본적으로 중상입니다. 잘 풀어보시고. 오늘 유영 씨 좀 분위기가 차분해 보이는데 좀 그런가요? 뭐 잘 맞히겠다는 어떤 그런 그럼요. 의지. 외향적인 의지인가요? 네. 봅시다. 자, 갑니다. 여러분도 풀어보십시오. 첫 번째 문제. 소화가 안 된다고 죽을 계속 먹으면 소화 기능이 더 떨어진다. 그렇죠. 소화 안 된다고 죽을 계속 먹으면 일단 속을 헷갈리는데? 좀 달래줘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기능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너무 운동을 적게 하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소화가 안 되는데 또 단단하거나 뭐 질긴 거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뭐 문제 좀 지켜놓고 얘를 또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 안 될 때 아니 여민님 같은 소화 안 될 때만 이렇게 고기 드시고 하세요 안 하잖아요. 소화 안 될 잘 때는 안 뭐 하는데 근데 말씀이 더 지금 헷갈리게 네. 만드는 그러려고 저의 일부러. 저의 자꾸 헷갈리게 역할입니다. 저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같이 여름에 틀리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제가. 같이 맞추시면 안 돼요. 맞으면 테리백스 하나, 둘, 셋. 소화가 안 된다고 된다. 죽을 계속 먹으면 소화 기능이 더 떨어진다. OX 떨어. 하나, 둘, 셋. 잠깐 X, O, O. 아, 잠깐만. 왜 멈췄어요?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 더 떨어진다. 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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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문제 파악을 잘 못했네. 예. 과장님, 자 OX 판을 드시고, 자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정답은 X. 오. 근데 왜 우리가 과장님 저기 깁스나 이런 걸 오래 하고 있으면 운동을 많이 안 하면 운동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도 당연히 뭔가 들어가서 쫙쫙 이렇게 운동을 해줘야 기능이 있을 텐데. 예,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죽을 먹으면 네, 우리가 소화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네, 수술을 했다든지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네,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소화 기능이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죠.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유동식 죽이라고 하죠. 예, 고형식보다는 그런 유동식을 네, 드리면 훨씬 좋죠. 네. 회복이 빠르고. 네. 하지만 네. 이게 뭐 유동식이 오래 드셨다고 해가지고 네.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하, 예,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의 종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유동식이냐 고형식이냐에 네. 따라서 네.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는 네. 그런 아직 근거는 없습니다. 아, 이게 뭐 부산 경남 말로 무는 걸 먹냐, 뭐 딘 걸 먹냐에 따라서 소화 기능에 대한 기능 차이는 별로 없다. 그렇죠. 재료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 재료. 쌀을 먹느냐, 밀을 먹느냐, 아하, 쌀이냐 밀이냐 이런 거로는 예, 다르지만 소금기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아, 따라서 아. 또 얼마나 맵거나 드느냐, 예,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소화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유동식이냐, 고형식이냐, 그건 네.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아. 현재까지는 네. 되어 있습니다. 자,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없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신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갑니다. 스트레스가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킨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그렇지. 당연한 얘기지. 네. 스트레스 받는다고 뭐 왜냐면 왜요? 여면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한 잔 먹잖아. 또 스트레스 막 받을 때 또 매운 거 뭐 이런 거 먹고 싶잖아요. 단 거 먹고 싶고. 만병의 그럼- 근원이죠. 그렇지. 또 빵 이런 거 먹으면 바로 올라오는 거거든.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자고 싶던데. 아, 잔다. 맞아. 먹고 바로 잔다? 네. 아니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자고 맞아요. 싶어.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스트레스 받는데 잠이 와요? 아유. 저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 먹고 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데 잠이 오냐고요? 네, 옵니다. 자야 생각하죠. 와, 대단하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인지, 스트레스가 여러분은 여기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만. 자, 마지막 틀리면서 하나, 둘, 셋. 스트레스가 역류성 잠깐만. 식도염을 일으킨다. 네, 네. 오다. 좀 문제를 좀 낼 때 좀 잘. 아니 자꾸 헷갈리게 하니까 그렇죠. 저 커닝 하시는 거 같잖아요. 아니야, 절대 안 봤어. 아까 틀리잖아요. 알겠습니다. 나하고 다르게 했잖아요. 세 분 다 오를 드셨는데 세 분 다 맞거나 과장님 세 분 다 틀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예.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오. 오네요. 그렇군요. 예,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역류성 식도 질환이라는 게 예, 결국에는 하부식도 관략근의
장애에 의해서 생기는 걸로 되어 있지만 네. 이제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식도의 관 반응성입니다. 예. 그래서 과민해지는 거죠, 식도가. 네,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도 우리가 역류가 일어납니다.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이 없는 사람들도 네. 식도가 이제 위내 위산이라든지 위 음식물이 네. 일정 부분 역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정상인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예, 예. 근데 예민해지면 식도가 그걸 느끼게 됩니다. 음흠. 그래서 가슴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 네. 그 식도가 예민해지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에 음흠.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식도광 이게 과민성에 의해서 네. 이제 역류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네, 좋습니다. 이게 참 재밌네요. 식도라는 게 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예습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면 다 맞힐 수 있어요. 네. 뜨거운 음식이 식도암을 부른다. 맞으며 틀리면 X. 하나, 둘, 셋. 시간 안 드립니다. 이거 뭡니까? 뭐예요? 여 의원님은 아까 예습할 때 예. 이제 분자로 왔거든요. 저희 리허설 할 때 이게 답이 한번 나왔었는데 리허설 할 때 안 계셨구나. 그렇습니까? 긴장을 하신다고. 저는 이게 뜨거운 음식이 식도암 부른다 이걸 저도 이렇게 속설을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근데 뜨거운 음식도 뜨겁기 그 나름 몇 도냐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따뜻한 국물이냐 아니면 진짜 못 견딜 정도로 뜨거운 국물이냐 네. 그거에 따라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뭐 세모를 들었습니다. 여보님 못 견딜 정도로 뜨거운 걸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먹다가 그걸 자주 먹게 되면 그 사고죠 사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물 이렇게 받았는데 네. 그것도 모르고 그냥 따뜻하겠지 생각하고 마시는데 그걸 갑자기 다시 뱉어야지 그럼. 이미 붙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자, 뜨거운 음식이 식도암을 부른다. 자, 과장님 정답을 공개해 과장님, 주십시오. 정답은 아까 예상할 때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뜨거운 음식을 많이 드셔도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 뜨거운 것도 어느 정도인지도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 염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게 식도암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흡연이라든지 네. 또는 뜨거운 음식 같이 식도를 직접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식도암을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실제 유병률도 뜨거운 음식을 선호하는 중국인이 네. 일반인들보다 그 외 지역보다 10배 이상 유병률이 높거든요. 식도암이. 예,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뜨거운 차 문화를 좋아하잖아요. 이제 네. 그게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뜨거워야 되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연구된 바가 없는데 네. 우리가 입으로 넣었을 때 네. 많이 뜨겁다. 네. 예, 우리가 입에 머금을 수 없을 정도 뜨거운 음식은 네. 그건 피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거를 넣는다는 건 자학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이게 우리가 우리 국민들도 보면은 국물이 거의 안 빠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밥상에 안 빠지는데 그럼 이걸 국물이라는 게 뭐 된장찌개도 그렇고 우리 김치찌개도 뭐, 있고 예, 많죠. 뭐 술을 한잔 하고 또 해장한다고 하면은 팔팔팔팔 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너무 끓이는 것보다는 그냥 미지근한 국물이 좋겠네요. 아무래도 뜨거운 음식, 이제 김치찌개, 뭐 찌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네. 팔팔팔 끓여가지고 이제 끓여가지고 뜨거운 상태에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약간 식혀서 먹는 게 이론적으로는 식도 건강이 훨씬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뭐 뜨거운 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식도를 위해서 예. 저 국물도 냉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니 국물 너무 냉으로 드셔도 너무 차가운 건 또 어떻습니까? 차가운 거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차가운 건 알려진 바가 예, 없습니까? 예.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예. 식도암이 걸린다는 그런 근거는 없고 어허. 이제 단지 뜨거운 음식이 식도에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건 옛날부터 알려져 있어요. 맵고 짠 건요. 맵고 짠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흡연이나 네. 음주 네. 또 뜨거운 음식만큼 그렇게 아주 연관관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술 좋아하시는 분이 그 맵고 짠 걸 뜨겁게 끓여가지고 볼볼 끓여서 한 잔 탁 드시고 나서 담배 하나 피우시면 이건 최악이네. 최악이죠. 최악. 그러니까 식도암이라는 자체는 예. 그렇게 결국에는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겠죠. 그 세포가 돌연변이 변이가 일으키는 되는 거거든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암으로 되는 거니까 반복되는 자극, 예. 뜨거운 거나 네. 또는 뭐 담배 짠 연기, 거나 매운 거나 또 뭐 술. 담배 연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자극적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네, 되겠죠. 네, 뭐 위산 역류라든지. 네, 이게. 그렇죠. 네. 네, 네. 자, 웃고 즐기는 새해 벌써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 염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이 끝나가네요. 갑니다. 식도암은 유전된다. 아, 유전된다. 유전이 될까요?
모든 암은 유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유전율이 있다고 네, 네, 네. 들었는데 네. 진짜 헷갈리는 갑니다. 거예요. 마지막 버튼 하나, 둘, 셋. 짠. O X 또 야, 이거 많이 방송 많이 늘었어. 약간 엇갈리면 이거야. 예. 자, 과장님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X네요. X.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러면 유전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예, 모든 암이 다 유전적 소인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가장 유전적인 소인이 잘 알려진 소화기 암은 대장암이죠. 대장암. 아, 예, 예. 혹시 더 가족성 용종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가족성 용종 증후군?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그 병이 있으면 네. 이제 자제분이 50%에서 유전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유전이나 의미 자체가 애매하긴 한데 네. 식도는 그런 식으로 유전되진 네. 않습니다. 아하. 환경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네, 네, 네. 뭐 가족분들 중에 식도암이 있다고 해서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식도가 불편하거나 뭐 한데 뭐 부모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뭘 드셨는지 본인이 드신 걸로 다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켜야 되겠네요. 잘 드셔가지고. 식도와 관련된 엉터리 속설들 저희가 알려드리는 OX 퀴즈로 이제는 제대로 아셨나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 건강한 식도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삶을 앗아가는 병. 삶을 앗아가는 병. 우리 식도에도 앞서 저희가 OX 퀴즈에서 좀 풀었지만 식도암이라고 생기는데요. 이 암은 상당히 좀 치명적인 암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부터 저희가 좀 풀어볼 텐데,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식도에 질환이 생긴다거나 또 식도 역시 암이 생기는 거는 강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가 그렇게 계속해서 들어갔길래 네. 암을 발생시키는가 이런 거잖아요. 식도암이 생기는 이유 뭐 그렇게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예, 모든 암이 마찬가지지만 식도도 이제 유전적인 요인과 네. 환경적인 요인이 이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식도암은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결국 식도라는 게 우리 외부에서 연결되는 통로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다 보니 음. 외부의 자극적인 그런 그 환경적인 인자를 많이 받습니다. 네. 흡연과 네. 음주, 네. 또 뜨거운 음식이 가장 대표적인 환경적인 인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식도암의 네.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네. 실제로 유병률 자체가 10만 명 단 10명 정도, 10명에서 20명 정도 알려져 있는데 네. 뜨거운 음식을 뜨거운 차로 선호하는 중국 사람이나 네. 일본 사람들은 네. 그 유병률이 한 10배 정도 네. 더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혹시 식도암이 생기는 분들이 구강암 또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이제 식도암의 위험 인자라고 하면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령과 더불어서 네. 이제 구강암의 과거력이 있는 분들은 식도암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뭐 역류성, 운동성, 감염성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말한 식도 질환만 해도 참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만큼 식도암 어떨 때 이 식도암인지 의심해 보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일 때 식도암을 조금 의심해 봐야 할까요? 예, 모든 암이 이제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사망률을 줄이고 생존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식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조기에 진단이 되면 치료 방법이 쉬워지고 네. 또 생존율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식도암은 위암에 비해서 조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조기에 정상이 없습니다. 예. 또 대부분의 조기 식도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우연히 네. 이제 발견되고 이제 건강검진 내시경에서 진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이 진행된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도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네. 그래서 통로가 좁아져서 생기는 증상이 주된 증상이죠. 네. 아까 운동성 식도 질환과 마찬가지로 네.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삼킴 곤란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네. 대부분입니다. 아. 이제 그게 진행되면 흉곽으로 암이 전이가 되면 하하. 가슴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지속적으로 음식물이 폐로 역류가 되면서 네. 폐렴이라는 네. 또 발열 같은 감염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제 암이 진행을 좀 많이 한 상태겠다요. 맞습니다. 그죠? 예. 대부분 그런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암은 이미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암도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예후가 틀리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췌장암, 폐암 같은 상대적으로 췌장암이나 폐암 같은 암에 비해서 우리 위암은 상대적으로 좀 생존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식도는 위암 붙어 있으니까 위암처럼 좀 생존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제 연구진이 발표한 위암 평균 생존율이 75%거든요. 5년 생존율이. 그러니까 위암 1기부터 4기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예. 와 그러면 정말 높은 거네요. 특히 조기 네. 위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그렇죠. 넘는 5년 생존율을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식도암은 안타깝게도 전체 생존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암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낮은 편이죠. 낮은 편이네요. 굉장히 생존율이 좋지 않은 암에 속합니다. 그렇구나. 그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시경을 하더라도 네. 위암에 달리 식도암은 조기에 발견이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부학적으로 네, 식도는 좁습니다. 좁죠. 위는 넓은 데 비해서. 네, 네.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병변을 조기에 진단하기가 힘듭니다. 네. 좁기 때문에 네. 보기가 힘듭니다. 네. 또 조직학적으로 위하고 식도는 조직이 좀 다릅니다. 예. 위는 선상피인데 비해서 네. 식도는 평평상피. 네. 우리 피부와 같죠. 네. 그런 평평상피의 특징은 조기에 위가 암이 발생하더라도 눈으로 잘 안 보입니다. 표가 잘 안 나타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어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원인이고, 즉 네. 조기에 발견이 어렵다는 것. 어렵다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결국에는 근본적인 치료인데 네. 식도는 가슴에 위치하고 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슴을 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아. 예. 그래서 수술도 치료도 어려울 뿐더러 수술 후 합병증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그게 두 번째 원인. 네. 또 세 번째 원인은 위에 비해서 식도는 주위에 임파선이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기에 원격 전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원인들 때문에 식도암은 위암에 비해서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이가 빨리 되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럴까 빨리 발견해서 대처하는 것인데 그 암의 모든 기본적인 방법은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수술 어떻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퍼센트 어떻게 됩니까? 예, 모든 암은 이제 진단 당시에 수술적 제거를 해주는 게 깔끔하게 모든 암 조직을 떼버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식도암은 안타깝게도 시술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예. 또 진단될 당시 수술로 모든 암을 제거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진행돼서 나타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암이 전체 식도암의 10%,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진행된 식도암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네.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통해서 네. 병변의 크기를 줄이고 난 다음에 네.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식도가 네. 길이 이제 좁고 길잖아요. 예.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사람에 따라 다른데 네. 동양 사람들은 40에서 45cm, 서양 사람들은 50cm까지 되죠. 저는 사실 식도라 그러면 한 요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요. 한 15cm에서 20cm밖에 안 될 거라서 근데 그렇게 기네. 그러니까 위까지 목에서 위까지 연결하는 게 식도죠. 그렇죠. 예. 우리가 위내시경 하잖아요. 네. 박사님. 네. 쭉 하면 왜 위까지 들어갈 때 그 40cm 거기를 좀 꼼꼼히 좀 봐주시면 안 되나?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도는 예. 이제 들어갈 때 나올 때 네. 위, 이제 내시경 하는 사람은 네. 식도 위 12지장 네. 최대한 관찰할 수 있을 만큼 꼼꼼하게 관찰을 합니다. 예, 예. 근데 해부학적인 특성 때문에 식도를 꼼꼼하게 관찰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게 놓치는 안 경우가 된다. 많습니다. 예, 잘 안 예. 보입니다. 예, 예. 그게 이제 한계죠. 지금까지 아, 이제 내시경 그렇군요. 검사의 한계라고 할 예. 수 있습니다. 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에 궁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긴 부위와 위치, 크기에 따라서 전절제 모두 잘라내느냐, 부분 절제를 하느냐,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시경으로 치료하느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식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식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식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슴을 열고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네. 합병증도 높고 또 수술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내시경 치료를 하면 가장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위처럼 내시경 치료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도는 주위에 임파절이 굉장히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기 예. 때문에 네. 초기에 전이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적응증을 찾기가 상당히 좁습니다. 아, 위보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수술을 하는 방법도 아까 이제 원장님, 강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하부 식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네. 그나마 그래도 수술이 좀 쉽습니다. 네. 일부 식도를 절제를 하고 네. 위로 올려서 갖다 붙이면 되는데 이제 네. 상부 식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네. 수술하기 매우 힘듭니다. 예. 기본적으로 식도를 전부 다 절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수술 후 합병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수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무 절제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식도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장기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네. 뭐 이전에는 대장을 많이 갖다 붙였는데 요즘에는 소장을 붙여서 위에 연결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소장을 이제 이렇게 좀 위처럼 만들어 주는 거죠. 두 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식도 위하고 식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뭐가 네. 이렇게 붙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의술이란 게 네. 참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커피는 조금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가끔 마시고 네. 술은 뭐 주에 한 번 정도 마시는데 좀 포금을 하는 편입니다. 하는 편인데 우리 콩쿨 시청자분들 중에 아주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내 식도 상태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식도암이 걱정될 때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네, 식도암은 이제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구강암이 있었던 경우는 네. 식도암의 위험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네. 예,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 고령의 네.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우린 대체적으로 한 65세를 잡습니다. 네. 고령에 또 오랫동안 흡연을 해오신 분, 네. 거기에다가 같이 음주를 오랫동안 하셨던 네. 분은 이제 고령이 굉장히 고위험군이라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는 고위험군은 알려져 있는데 과연 얼마 만에 자주 검사를 해줘야 되냐, 어떤 검사를 네. 해야 되느냐,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은 내시경 검사가 가장 확실하겠죠. 네, 네. 병변을 직접 관찰할 그렇죠. 수 있기 네. 때문에 또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검사고. 네.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네. 얼마 만에 자주 해야 되냐, 어떤 간격으로 네.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정립된 바가 없습니다만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년에 한 번씩은 1년에 한 하는 번. 것이 좋지 네. 않을까. 또 자기를 담당했던 오랫동안 봤던 네. 담당 선생님 한 분 정해서 네. 네. 그 선생님한테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네.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 번 하면은 뭐 괜찮은 거죠. 대부분 어떤 게 괜찮습니다. 갑자기 생기거나 뭐 암이 있어 못 봤는데 1년 만에 크게 커지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어떤 종류의 암은 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이 네. 모든 걸 다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네, 네.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흉통이 뭐 갑자기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우리 신물이 좀 올라온다거나 어디 안 좋았구나. 이럴 때. 지금 본인 그럴 때 얘기라고 바로 보시면 돼요. 본인 얘기라고. 내시경 받으러 가면 예, 되는 이제 이전에 없던 증상이 새로 생겼을 경우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를 먼저 받아보는 것이 아하.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조기에 모든 질환을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음흠.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호주를 가더라도 뭐 심지어 캐나다를 가더라도 내시경, 위내시경 받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렇겠죠. 우리나라처럼 위내시경 받기가 이렇게 쉬운 나라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할 겁니다. 아하. 자, 내 밥줄을 꼭 지키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평생 맛있는 걸 맛나게 잘 드시고 싶은 분들, 여러분의 식도를 지켜줄 처방전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정말. 이건 진짜 뭘까요? 네. 진짜 이건 뭘까, 유영 씨? 저는 조금 비유적인 건데요. 네. 아주 작은 크기의 수저가 아닐까. 수저? 그러니까 왜?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조금 금해야 할 게 야식 너무 먹는 거 이런 거니까 야식을 먹지 말라고 그냥 완전 작은 크기의 수저 있잖아요. 아. 먹지 마라 그냥 하는 애기식 거죠. 수저. 예. 네. 그런 먹지 분들 보통 마시고. 손으로 드시던데. 젓가락이라 막 이렇게 드시거나. 어, 그러니까 그래서 비유적으로 은유적인 표현이다, 그죠? 네네. 작은 네, 어떤 네. 그 수저. 자, 강 박사님은 뭐? 아무래도 위에서 있는 위산이 네. 또 역류해서 생기는 게 많기 때문에 위의 산을 억제해주는 마? 마 같은 좋죠. 게 아, 좋아요. 저는 말을 좀 좋아합니다만 네네네. 속이 안 좋을 때는 말을 네, 네. 그냥 생으로 먹기도 해요. 예. 예. 마가 아니까 딱 맞을 것 같아요. 여모님 때도 마가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마! 하나, 둘, 셋, 마! 그러셨나요? 그러셨어요? 92년도 92년대는 없었어요. 없었고. 코치 하던 시절에 코치할 때 마 있었군요. 견제구. 예. 하나, 둘, 셋, 마! 마. 이거. 아, 부산 분들은 선수 생활 할 때도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00년대에 아마 그 단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 예, 사직의 마에 대한 히스토리였습니다. 그 마가 아닌데. 그렇죠. 뭘 것 같아요? 여모님. 아, 도무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이 위를 생각하면은 네. 뭐 저,
헬리코박터, 양배추, 양배추. 양배추 그거 맞아. 좋죠. 그거 양배추 좋네요. 가란 거 그거 들어가 좋죠, 있을 것 좋죠. 같은데. 근데 예. 위도 아니고 식도는 뭐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뭘 생각하시든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아주 동떨어진 오. 것이 안에 뭐 있습니다. 먹는 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어. 보시고 이걸 왜 갖고 오셨지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황금 처방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쿠션 쿠션 베개? 같은 건데? 베개입니다. 베개. 오. 베개를 갖고 오셨고 베개를 왜요? 이게 위식도 역류 질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성 질환입니다. 만성. 네. 그래서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네. 또 생활 습관 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위 내에 산이라든지 네. 음식물이 역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이 역류를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가장 효과적인 게 네. 주무실 때 네. 상체를 세우는 겁니다. 잘 때 상체를 세워라. 예. 그럼 잠을 어디 서서 자요? 뭐 90도 세워서는 잠을 주무시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뭐 앉아 잘 수도 없고 어떻게 우리가 서서 무슨 뭐 백조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서서 자? 예.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우기는 힘들고 네. 그래서 각도로 치면 한 10도에서 15도 살짝만 세워주셔도 네.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침대가 살짝 세워지는 침대가 많이 나오죠. 네, 네. 네, 비싸요. 그걸 이용하면 좋은데 말씀대로 비싸고 또 구하기도 힘들고 예.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네. 베개를 이용해서 네. 목 부위를 좀 높이는 방법입니다. 네. 이 방법은 이전부터 많이 1차 치료도 많이 사용되는 권장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렇습니까? 오, 근데 왜 좋네요. 우리 흔히 말하면 고침 단명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침대가 네. 그러니까 뭐죠? 이게 베개가 높을수록 단명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그 목 보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목 경추 보시는 분들은 이 베개를 아예 베지 않던가 아니면 어깨까지 같이 베던가 뭐 이렇게 기능성 베개를 쓰라고 하는데 그런 거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이게 모든 치료 방법이 이제 득과 실이 있죠, 그죠? 네. 네. 예, 베개라는 게 결국에는 목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네. 목 건강에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걸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걸 대안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네. 목만 이렇게 베개를 받치는 게 아니고 네. 등 부분에도 같이 베개를 해서 하나 베는 아하.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워주면 네. 목에도 무리도 안 가면서 아하.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네. 정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아주 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좀 큰 쿠션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네가 등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잠은 좀 불편하겠네요. 그래도. 조금 아니, 불편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제 상체를 좀 올리라. 상체를 올리라는 얘기니까. 네, 목을 하는 게 목만 아니라. 올리면 네, 아니니까. 네. 오, 과장님 진짜 의외의 그 황금 처방전. 처방전을 가지고 예.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잠자는 동안에 식도를 어떻게 건강하게 지키는가 이제 배웠는데 그러면 깨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식도를 건강하게 지킬까요? 근데 잠자는 동안 깨어 있는 동안 강동원. 깜짝 놀랐네. 네. 예, 어떨까요? 예. 이게 이제 식도도 결국에는 아까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죠. 예. 음식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식생활을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뭐 기초적인 얘기, 기본적인 얘기겠지만 식사를 천천히 하시는 게 굉장히 천천히. 중요합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 식사 빨리 하시던데요. 맞습니다. 예. 특히 뭐 대학병원에 인턴 하시고 할 우리는 때. 환자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때 아니 인턴하고 할 때는 식사 시간도 없고 뭐 네. 앉아가지고 10분이 뭐야? 다 김밥 부풀은 짜장면. 네. 아. 그런 거 그죠? 예. 예. 그런 것들이 매우 안 좋고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죠? 네. 예. 직업병이죠. 직업병이죠. 예, 자 식사를 좀 천천히 해라. 네. 그리고요 또, 또 과식을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적당히 드시라. 예, 그리고 식사 시간이 중요하죠. 네. 예, 꼭 이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음흠. 특히 저녁 식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일찍 식사를 네, 적어도 6시 이전에 네. 식사를 하시고 네, 저녁 식사하고 주무실 때까지는 네. 이제 군것질을 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음식의 종류, 네, 음식의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이제 하부식도 관략근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음식들을 네. 피하는 게 좋겠죠. 네.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들이 카페인이죠. 네, 커피, 네, 차 네, 이런 것들 특히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건 매우 안 좋습니다. 네, 네. 또 단 음식들, 네. 너무 단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를 하시고 먹을 게 없겠네요, 그죠? 그리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은 네.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하부식도 관략근의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네. 역류 증상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제 복부의 네. 복압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체중을 줄이고 네. 당뇨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 기저질환을 잘 치료하는 것도 네.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과장님은 다 하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네. 뭐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러면? 일부 연구에서 네. 이제 유산소 운동, 아하. 운동을 하는 것들이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의 식도 광과민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네. 그건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함으로써 네. 정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아까 그 리허설 때 잠시 들었는데 그 과장님도 아침 식사 안 하신다면서요? 예, 저는 안 먹습니다. 저도 아침 식사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공복이 길어지잖아요. 예를 예, 들어 예. 뭐 저녁을 8시 먹건 7시 먹건 하고 아침 안 먹고 점심을 12시 정도 먹으면 공복 시간이 꽤 길어요. 상당히 그 길죠. 위산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 아침을 조금이라도 드시는 게 나은지 아니면 아예 안 드셔도 괜찮은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정도 아침을 안 먹었습니다. 처음에 예. 아침을 안 먹을 때는 이제 예. 속쓰림 증상이 이제 심했는데 네. 그것도 습관화되고 네. 그 대신 저는 아침에 좀 물을 많이 먹습니다. 물, 물을 예. 많이 먹으니까 네. 오히려 이제 위산이 좀 희석되는 효과가 있는지 저는 속쓰림 증상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권유하기로는 네. 권고하기로는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모두 규칙적으로 드시고, 드시는 드시라.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김지영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